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물류 2급 16강이고요. 지난번 강의 때 제가 판매 할당 간단하게 하고 여기 공식이 나옵니다 라고 해서 오늘 아마 좀 긴장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설 지나고 나면 개강을 하는데 그래서 그거 준비하느라고 평일에는 강의를 못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오프라인으로는 지금 학원에서 제가 강의하고 있는 학원에서 지금 제일 뒤에 보면 학원 이름 나오고 있죠. 학원에서 물류와 그 다음에 유통 그리고 ERP 생산과 물류 그 다음에 ITQ까지 이렇게 포함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개월짜리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요거 진행을 하면서 얘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차피 이 강의 유튜브 올리는 자체가 요 학생들을 위한 보조 교재로서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학생들 공부할 때 도움을 주고자 물류, 유통, ERP 생산, 물류, 그다음 인사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그 교재 출판사에다 ITQ 교재 출판사에다 문의를 했는데 만약에 요 문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책을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왜냐면 기초를 배우셔야 되니까. 안 그러면 KPC에서 나온 기출문제를 통해서 기출문제 풀면서 하나하나 집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에 딱 끝내는 걸로. 그래서 더 이상 얘네 뭐 학원에 다니시는 분들도 다녔다가 까먹은 분들, 그 다음에 교재를 샀는데 혼자 공부하는 분들이 참고해서 볼 수 있게. 그래서 기출문제를 위주로 해서 그 단축키라든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강사들마다 단축키를 이용하는 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리본 이용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제 방식으로 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딱 A 다 받을 수 있게 ITQ도 A로 A, B, C 등급으로 있거든요. 얘도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요 오프라인 강의에서 만약에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자격증 한 10개 정도는 가지고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2월 13일부터 시작해서 7월 5일까지 진행되는 강의로 이루어지는데 요거에 대한 보조 교재로서 지금 이 유튜브를 각각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거라 계속 꾸준히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 교재나 시중 아무 교재나 사셔가지고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어차피 공통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좀 일정이 강의가 좀 차고 그러면은 최신에 나오는 기출문제들도 다 풀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 할당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할당이란 건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점별 할당을 보시면 거점별 할당이라는 게 있는데 거점별 할당은 뭐냐? 생각해 보세요. 자, 영업소별로 거점을 나눠주는데 당연히 뭐 화천이라든가 저 양구라든가 지역, 그죠? 영주라든가 조그만 시골보다는 당연히 서울 지역이 더 많이 팔아야 되겠죠. 그리고 부산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이런 데가 훨씬 많이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거점 크기에 따라서 물량을 할당해주자. 이게 거점별 할당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사원별. 그래서 영업사원별 할당은 뭐냐? 사원 따로, 대리 따로, 과장 따로, 부장 따로 역량이 다 틀릴 거예요. 그 역량에 따라서 너 팔아와 라는 물건을 할당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제품에 따른 제품 서비스 할당은 뭐냐면 제품, 얘가 시험 문제 가끔 나왔는데 서비스별 할당은 뭐냐?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품. 잘 팔리는 제품을 많이 할당해 줘야 된다 이 얘기죠. 자, 지금도 삼성에서 S24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S24를 판매하고 있는데 A 시리즈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S24만큼 팔아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A 시리즈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S24를 갖다가 더 많이 팔고 얘는 그 번들로 조금만 팔아와봐 라고 이렇게 해서 제품별로 잘 팔리는 물건은 많이, 덜 팔리는 물건을 적게 이렇게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원 이익이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교차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교차 비율. 좀 이따 더 설명을 할게요. 시장별 할당. 시장별 할당은 거점별 할당하고 비슷하게 나가죠. 잠재 구매력 지수에 따라서 구매력 지수가 높으면 많이 할당해주고 적으면 적게 할당해줘라 라는 거고요. 거래처별 할당은 뭐냐? 거래처별 할당은 아파트 단지에도 조그만 슈퍼마켓이 있죠. 그 슈퍼마켓을 이마트하고 똑같이 물량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대형 할인 매장은 대형 할인 매장대로, 소규모 업체는 소규모 업체대로, 그 다음에 중규모 업체는 중규모 업체대로 그에 따라서 물량을 할당을 각각 수량별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월별 할당은 뭐냐? 예를 들어서 1년에 120개를 팔아와라. 그러면 단순 계산하면 1개월에
10개 이렇게 계산하는 걸 우리가 월별 할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할당을 간단하게 봤는데 할당이란 개념은 시험 문제에 몇 번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냥 할당은 나누어 준다는 개념이다. 나누어서 팔아와라 라는 개념이죠. 지금 여기는 영업이니까요. 자, 들어가기 전에 우선은 공식이 익히기 전에 여러분들 나중에 뒤에 보면 이제 교차율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교차율. 교차율이란 건 뭐냐면 즉 제품 및 상품에 투하한 자본의 어느 정도 매출 이익을 올렸는가를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재고 회전율 곱하기 한계 이익률로 나옵니다. 자, 여기다 제가 쓸까요? 교차율은 얘도 좀 중요해서 교차율은 재고 회전율 곱하기 공원 이익률 또는 한계 이익률이라고 부릅니다. 한계 이익률이라고 부릅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고 넘어갑니다. 왜냐면 요것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써놨어요. 좀 알아야 될 건 써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거는 좀 이따가 또 밑에다 설명을 따로 드리고요. 위에부터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합니다. 목표 매출액 결정 방법에는 성장성 지표를 확인하는 방법, 성장성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안에 보시면은 매출액 증가율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수익성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 등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목표 매출액 증가율을 이용하는 방법은 시험 문제에서 딱 요거 나왔었어요. 요거. 자, 무슨 얘기냐? 금년도 매출액이 이런 얘기죠. 금년도 매출액이 약간 100억이었어. 100억. 금년도 매출액. 그리고 나서 내년을 한번 예측해 보는 거죠. 내년을 예측해 보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 시장이 좀 경기가 좋아져서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한 30% 증가할 것 같습니다. 라는 예측이 됐습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올해 기준이 100%가 되는 거죠. 올해를 100%라고 놨을 때 지금 내년엔 30%가 올라가니까 몇 %라고 보면 돼요? 130%가 증가한 거죠. 결국에는. 그죠? 얘를 갖다 여기 앞에 있는 이 1이 1 더하기 전년 대비 증가율이니까 얘가 30%가 되는 거고 얘 1이란 게 뭐예요? 1이란 게 100%가 되는 거죠. 얘가 100%가 되는 겁니다. 즉 올해 기준 100억이라고 보면 130%만큼 증가하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요것도 가끔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은 원래는 시장 점유율 공식을 보면 이것저것 잔뜩 써 있어요. 근데 요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자, 똑같이 올해 매출이 100억이었다. 근데 우리 시에서 투자를 했대요. 투자. 그래서 어떻게 했대? 시장 파이가 커진대요. 얼마로? 150% 정도로 커진답니다. 50% 확대가 된대요. 50% 정도 확대. 그냥 50% 정도로 50% 정도 커지고 성장률도 100% 정도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그냥 갖다 집어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이 이 100억 벌었을 때 오늘이 100%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0.5. 그럼 얘는 뭐예요? 1.5로 곱해주면 되고 얘는 2로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100억 곱하기 1.5 곱하기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매출액이 커지겠다라는 게 시장 점유율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다가 이렇게 적었는데 얘는 뒤에다가 이렇게 한번 좀 가져가 볼까요? 얘를 갖다가 복사해서 여기다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수익성 지표인데 여기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이 수익성 지표 이쪽을 갖다가 좀 잘 보는 건데 아마 나중에 어떤 교재를 사서 보시더라도 요게 좀 많이 나올 거예요. 한계 이익이라는 게 많이 나올 겁니다. 한계 이익은 한계 이익 또는 공원 이익이라고 나오는데요. 얘는 매출액 마이너스 변동비입니다. 변동비. 자, 변동비라는 용어 개념을 모르시면 자, 우리 비용에는 고정비와 변동비라는 게 있죠. 고정비와 변동비. 고정비는 뭐예요? 물건을 최초에 샀을 때 크게 투자하는 비용을 우리가 고정비라고 부여해요. 고정비. 즉 변동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차량을 구매하는 비용이 고정비가 되겠죠. 그럼 변동비는 뭐예요? 변동비? 차량으로 보면 변동비는 내가 예를 들어서 많이 운행을 많이 해. 그럼 기름값도 많이 들겠고 타이어도 많이 교체하겠고 와이퍼도 많이 교체하겠고 교체 비용도 많이 들겠죠. 적게 타는 사람들은 적게 들겠지만 얘를 우리가 변동비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 매출액 중에서 변동비를 뺐어. 그럼 여기 나온 것처럼 뭐가 남아요? 그쵸?
고정비랑 이익이라는 것과 고정비가 남겠죠. 요건 이해가 됩니다. 이제 왜 내가 어떤 수익이 났는데 결국 이 수익이 났는데 여기서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뺐더니 거기서 이익과 고정비가 났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개념이 잡히고요. 이제 한계이익률이라는 건 뭐냐면 얘는 공헌이익 위에서 말한 이거 있죠. 한계이익 나누기 전체 매출액 즉 전체 매출액분의 내가 얻은 한계이익을 하면 한계이익률이라는 게 나오겠구나라는 겁니다. 결국엔. 근데 왜 이걸 외워주시느냐? 여기 보세요. 여기 한계이익률이라고 나오잖아. 이 공식을 위해서 우리가 응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위에도 보시면은 그러면 우리 손익분기점 공식은 얘는 꼭 외워줘야 되는 이게 다 외워줘야 돼. 다 여기는 그럼 너 저번에 외울 것만 알려준다 하지 않았니? 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뺀 겁니다. 지금 잔뜩 책에 교재에 어떤 게 있는지 잔뜩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손익분기점 공식을 보시면 손익분기점 매출액 공식 매출액은 자 고정비 나누기 1 마이너스 변동 비율이라는 겁니다. 변동 비율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변동 비율은 또 뭘로 볼 수 있어요? 변동 비율은 변동비 나누기 매출액이죠. 매출액.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해볼까요? 1 마이너스 변동비라는 거는 결국엔 매출액 액분의 매출액 마이너스 뭘로 할까요? 변동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매출액 마이너스 변동비. 매출액 마이너스 변동비 어디 있었어요? 어디? 요거는 자 얘죠.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를 우리가 뭐라 불렀어요? 한계이익. 그럼 얘를 갖다 우리 뭘로 적을 수 있어요? 그죠? 한계이익 나누기 매출액으로 넣을 수 있고요. 요거는 우리가 또 뭐라 불렀죠? 한계이익 나누기 매출액은 자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세요. 요거죠. 요거 한계이익률이야. 결국엔 한계이익률. 그래서 결국은 뭘로 얘를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고정비 나누기 한계이익률로 나타낼 수 있다. 마지막입니다. 마무리. 요거까지 결국에는 요거까지도 우리가 유도해낼 수 있다. 왜? 여기서 이렇게 쭉 넘어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교차율도 한번 볼까요? 교차율도 한번 보시면 재고 회전율이라는 건 뭐냐면 재고 회전율도 여러분들 앞에서 아까 한계이익률은 뭐라 했어요? 제가 매출액 나누기 한계이익이라 했죠. 자 볼게요. 얘는 옆에다 크게 적을까요? 교차율은 여기다 교차율은 재고 회전율 곱하기 한계이익률이라고 노는데 한계이익률은 뭐였어요? 아까 보니까 공식 자체가 매출액 분의 한계이익이었죠. 이거 앞에서 유도했었죠. 그럼 곱하기 재고회전율은 뭐냐면 매출액을 뭘로 나눈 거예요? 나눌 때 평균 재고액으로 나눈 겁니다. 평균 재고액. 이게 재고회전율이에요. 재고회전이란 건 뭐냐면 그 얘기잖아요. 즉 재고회전율이라는 건 물건이 잘 팔려.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고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 입고와 출고가 이루어지면서 회전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입고되는 시기, 그 지점에 도크라고 부르는 지점에서 딱 체크해 봤을 때 왔다 갔다를 많이 하면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고 교차 비율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예전에 한번 했는데 교차 비율이 높으면 뭐가 높고 회전율이 높고 회전율이 높다는 건 그죠? 이익이 많다는 얘기고 이익이 많다는 얘기는 위험은 낮아진다는 개념이죠. 이거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 이거 시험 문제 한 문제예요. 시험 문제 한 문제다. 이 개념을 물어봐요.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교차 비율이 높으면 이익이 낮다. 회전율이 높으면 위험은 높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연결해서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 교차 비율을 계속 연결해 왔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나눠지나요? 그럼 뭐만 남아? 한계이익 나누기 평균 재고액만 남죠.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요거 요렇게만 남는 거. 평균 재고액은 뭐냐면 기초 재고랑 기말 재고를 더해서 나누기 2하면 평균 재고가 된다는 얘기예요. 왔다 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평균적으로 창고에 있는 양 그걸 갖다 금액을 평균 재고액이라고 부른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공식을 좀 알아봤는데 요 공식을 갖다가 꼭 기억해 줘야 될 거는 요즘에 이거 좋더라고요. 이거. 자,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손익분기점 공식은 근데 손익분기점 공식을 알려면 결국은 이거 다 알아야 돼. 한계 이익, 한계 이익률 다 알아야죠. 그래서 손익분기점 공식을 구해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얘 한계 이익, 한계 이익률 알면 교차 비율까지 같이 할 수 있어서 여기서는 따로 생각하기보다는 서로 엮어서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아마 기출문제 진행을 할 때 그때 문제가 나오면 제가 나온 문제들을 다 풀어드릴게요. 그럼 풀면서 그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